법무부 장관님께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반대하십니까?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굉장히 그 편에 서는 입장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현장에서 법률가로서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법을 그렇게 도입했었을 경우에 현장에서 입증 책임이, 그러니까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조문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 상대방이 동의가 있었다는 걸 법정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구도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내심을 반대로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대법원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 조항을 도입했을 경우에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게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도입된 과정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당시에 성범죄 유죄율이 8%, 스웨덴은 23%였군요. 대한민국은 90% 정도 됩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쾰른 사건이, 스웨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범죄 자체 비율이 높았습니다. 범죄는 많은데 유죄율이 떨어지니까 그 공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방안이 도입된 거란 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첫째, 성범죄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꽤나 촘촘합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죄명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독일은 51개, 일본은 16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상당 부분 그 비동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판례가 다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례로 안희정 케이스라든가 과거의 전통적 사례라면 폭행협박을 인정하기 어려웠었거든요. 최근의 판례는 굉장히 이걸 넓게 보는 방향입니다. 그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비동의 간음죄를 강간죄 구성 요건에 직접 넣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기 쉬워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걸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더 크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